네, 안녕하십니까. 신백훈 정익학당 발글정 도울익 밝은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정익학당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흑서 반역의 역사 전반부는 이재윤 선생님이 해주시고 후반부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반역의 역사 문재인 흑서 13분입니다. 13분이 진정한 애국 지성인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주성, 최태호, 홍승기, 박인환, 이호선, 조성환, 황승년, 정기애, 이창희, 박진기, 이인호, 박성경, 강규형 이분들에게 존경의 뜻과 함께 의병은 이 책을 13분에게 구입해서 증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분이 13분 차라도 한잔은 대접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북콘서트 회원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정교모 교수님들이 중심이 된 애국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첫 번째 책이 위선의 역사가 나왔고 이번 두 번째 반역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3세번을 해야 됩니다. 책이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의 제목을 깽판의 역사, 이 깽판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그런 역사를 저지른 문재인을 지적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품위 있는 교수님들에게 깽판이라는 제목이 좀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된 제목이고 그래서 깽판의 역사는 12인의 성난 의병들이 공동 저자로 해서 제가 우리 성난 의병들 공동 저자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신 분들은 자 우리 구글 미트의 반응 박수 표시 한번 눌러주시고 유튜브에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13분입니다. 원고 게시순으로 되는데 한 분 한 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 속에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문재인 일당의 응징과 단죄를 통해서만이 나라를 구하고 한국인 정신을 세운다. 정말로 참담한 문재인의 역사, 정말 대한민국을 뒤집기 위한 기도,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지만은 문재인과 더불어 그 일당들은 여전히 입법과 사법 권력을 틀어쥐고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체제를 만들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 책 반역의 역사는 그런 문재인 일당에 대한 고발 징비를 넘어 응징과 단죄를 통해서만이 대한민국 구하고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음에 대한 웅변이다. 이 얼마나 감동이 와닿는 책 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13분의 저자를 1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백훈 발제자는 9번, 19장, 10장, 11, 12, 13장 5개 장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9장 달빛 정책이 초래한 북핵 위기의 실상 이창희 교수님 외교적 춤판의 전개와 장밋빛 환상의 종말입니다. 달빛 정책. 이 문재인이가 달빛 정책. 후가는 왜 뒤후 열매과 나쁜 결과예요. 나쁜 결과. 문재인은 그냥 오로지 반미 반일 그리고 친중 종북 그래서 한국 외교의 근간을 아주 뒤집어 흔들었습니다. 한미동맹 위기를 맞았고 한일관계 파탄을 맞았고 그리고 시종일관 중국과 북한의 군력적 정책을 했고 민주과 통일이라는 장밋빛 환상으로 한반도 안보를 무너뜨렸습니다. 외교 유체라고 하는 것은 국익의 극대화인데 문재인은 최악의 외교적 실패를 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2절은 북핵 위기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의 폭주인데요. 북한은 연평해전 NPT 탈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폐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사살 등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세상의 문재인은 합의니 뭐니 그런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6번이나 핵실험을 강행했고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개입이 못하도록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ICBM을
그리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 미사일 이런 거를 준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개판인지. 다음 3절 5판의 시작 베를린 선언과 유엔 총회. 근데 이게 문재인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거를 가지고 지구상에 나가지고 온갖 쪽팔린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마저 북한이 비정상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면 과거에 본 적이 없는 화염과 분노에 휩싸일 것을 경고도 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서 괌에 대해서 폭격하는 것도 연습하는 척했고 미국에 대항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유엔 연설에서 촛불혁명의 말로 유엔 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린 연설을 했습니까? 다음 4절 외교적 충판과 잘못된 희망. 평화는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국제정치의 기본을 외면하는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아일란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은 동맹의 가치를 훼손했고 한반도 위기를 상황으로 몰았고 대북 유화 정책은 굴욕적 친중 정책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그렇게 전개될 것을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김정은이가 아주 미국에 대해서 큰소리 빵빵 쳤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핵단추가 김정은이 자기 책상 위에 있다. 이건 위협이 아니고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라는 입장을 밝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가소로웠죠. 가소로우니까 다음날 트위터로 미국의 핵 능력에 대해서 멘트를 날렸는데, 북한의 김정은아, 방금 핵 버튼이 항상 자신의 책상에 있다고 밝혔는데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그의 정권이 누군가가 트럼프에게도 핵 버튼이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이 알려주길 바란다. 그런데 트럼프의 버튼은 김정은의 그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며, 그리고 나의 버튼은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문재인과 정의용 벌인 외교적 충판은 비핵화에 대한 잘못된 희망, 장밋빛 환상을 남기고 이제 끝내게 됐다는 겁니다. 다음 5절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 일본말로 나가리가 되는 것이 됐고, 단지 계속해서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만 하면서 지나갔는데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도 못했다. 다음 6절을 보면 냉엄한 현실 하노이 정상회담 이제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아주 크게 뉴스가 됐습니다.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은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즉 북한은 비핵화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이가 놀아난 겁니다. 다음 7절 산불 정책과 혼밥의 굴욕. 문재인은 산불 정책, 사드 추가 안 한다, 한미 삼국 군사동맹 안 한다,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 안 한다, 또 설치된 사드도 중국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불일환. 그리고 중국의 국빈 방문 시에 세상에 밥을 혼자만 거기 국빈을 했음에도 중국 사람들이 무시한 채 판례나 혼밥을 했고 수행이나 폭행을 당한 것은 완전히 대한민국을 쪽팔리게 만든 것입니다. 8절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한일 양국 과거사 갈등에 대해서 정말 이승만 박정희 그다음 전두환까지 일본에 대해서 엄청난 자금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창희 교수의 토착 외구와 축창부다의 사이에서 한 책을 읽은 한 여학생이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스토커나 파파라치와 다름이 없었다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은 이 국민들이 있는 반일 감정을 자극시켜서 정략적으로 이용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만능주의 그 김능한 대법관이 뭐 독립하는 운동가 신경으로 썼다 그런 엉터리들이 사법부의 대법관이나 하고 있으니 그게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사법부의 판단과의 반일 프레임 정치 이득을 얻으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국민을 선동을 했지만은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세상의 스포츠 경기에서 축구 경기에서 골대를 옮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으니 구체적으로 쪽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9절 일편단심 대북 제재의 해제 요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아예 그냥 현장에서 거절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정상회담에서 쪽팔린 일입니까? 문영불
문재인은 양국이 되면은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러시아 중국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평화협정이다 뭐다 될 걸로 되어 있지만은 영국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도 제재했다. 즉 문재인이 이 말에 야 이건 무슨 말이야 귀를 이심했다고 말할 정도가 됐다. 문재인 노력은 물거품이 됐고 비핵화 환상은 깨졌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재와 무관하게 북핵은 더 강력해졌다. 북핵 위기의 극복을 위해 신냉전에 대비하면서 강력한 대북 정책을 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종북 정책과 외교적 충판을 다시는 반복할 수 없게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10장 쌓을 수 없는 군대로 만들어 놓았다. 박진기 저자님이십니다. 1절 군복을 입고 국군 무력화에 앞장선 반역자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 군대 내에서도 그렇게 됐다입니다. 그러니까 육사 출신 장군들을 배제하고 전부 지방대 출신 장군들이 하면서 이 사람들을 정치군인화 하면서 전문에서 우리 군 전력을 배제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육군 장교 양성의 요람인 육사 성도들에게 6.25 전쟁사 등 세 과목을 배제해서 육사 성도들을 처음부터 자경화 아이적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실행을 했다. 다음 2절을 훈련하지 않는 군대를 만들었다. 김정은도 아니고 김여정이가 나서 훈련하지 말하면 안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 문재인은 김정은과 김여정하고 서로 남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자유우방국들을 버리고 6.25 전쟁을 도발한 전범 북한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 쌓을 수 없는 군대만 있다. 2번 3절 1994년 소대장 길들이기 2020년 참모총장 길들이기. 주임 원사들이 육군 참모총장인 대장 이게 책에는 남땡땡 육군 참모총장 남영신이라고 제가 인터넷을 쫓아보니까 남영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영신 이 사람도 정치 장교일 뿐이었습니다. 군의 민주화라는 미명과 허울 속에서 자행된 대한민국 국군의 와해 전략의 한 단면을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북핵무기 고도화 군 정화 작업의 필요성. 이거는요 정말 이 군을 허물어놓은 장군들의 단죄가 필요하다.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에 직접 관여하고 국가 반역 행위에 앞장섰던 전직 국방부 장군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죄가 필요하다. 이 정화 작업을 하지 못한다면 최대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한 월남 군대와 같이 된다 하는 겁니다. 5절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시 비스 파켐 파라벨룸, 즉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아주 명언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군대 군력은 무너지고 정신연령은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약해져 버리고 말았다. 첨단 무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정신전력인데 신라의 화랑도 정신들이 있어야 이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6절 홍범도 흉상 논란의 본질은 홍범도가 아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특정인 표적으로 하는 포속 공작이나 대중을 상대로 한 집단을 세뇌 공작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문장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 방법도 어렵지도 않다. 그럴듯한 인물을 앞세우고 그 속에 불순한 이념을 투명시키는 거예요. 투명시키는 거. 그게 홍범도일입니다. 김원봉.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향하는 선박의 경우 해수물을 담수로 만드는데 삼투압을 역기한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그 삼투압 막이 손상되면 담수 탱크 안에 해수로 순식간에 채워지게 되는데 바로 좌익 세력의 홍범당군의 존재는 그런 삼투압 막을 찢어버리는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더 이상 종북 좌파들이 방송 문화를 작용화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에 이번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7절 쌓을 수 없는 어떻게 복원해야 할까? 올바른 역사관 없이도 애국심도 없다. 자, 우리 미국에서 성인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누가 제일 나쁜 적이냐? 미국 사람들은 50%가 중국, 다음이 러시아, 다음이 북한이, 그다음 이란 순인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 이 정교조 좌익 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역사 왜곡돼서
선전선동 세뇌당했기 때문에 전범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좋아하는 국민이 너무 많다는 점이 이게 참 통탄날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나쁜 적이 너지 일본, 다음 미국이래요. 다음 미국. 2015년에도 일본, 미국, 2015년에도 일본이 북한보다 앞장섰고 그랬다는 겁니다. 올바른 세금과 역사관에 비롯되는 것은 물질적 전력보다 국방 혁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전력의 완성인 것인데 지금 나라가 지금 다 망한 것입니다. 8절 값비싼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적권과 애국심. 세계 2위 군사를 가진 러시아가 22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는 이유가 바로 정신력. 종북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일부 정신 나간 장교들이 대규모 수청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9절 강군의 핵심은 실전적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 함량.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정교도 있고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정교회 소속으로 하다 우크라이나가 당초에는 1월 7일 크리스마스로다가 서방과 똑같이 12월 25일로 스크린에서 한다는 것도 발제자도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이비 종교인 주체사상으로 세뇌된 봉건주의 북한과 대적해야 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이스라엘 청년들에서 볼 수 있는 수천 년간 이어진 종교적 애국심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 신라 화랑의 정신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위해 악의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바로 군의 정신 전력이기 때문이다. 그럼 문재인 정권이 공을 들여 무너뜨린 우리 국방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길이 우리는 지금 반드시 해놔야 될 일이다. 다음 11장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인호 전 KBS 이사장님인데 논문을 근데 이게 전반적인 걸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특별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정치적으로 세 가지를 아주 말뚝을 박았습니다. 즉 80년에 광주항쟁 참가자의 5.18 광주 발언하면은 5천만 원, 5년 징역. 두 번째, 공수처 만든 거. 세 번째, 즉 공산주의 조사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에서 박탈하고 대북전단 날리는 걸 형사처분한다는 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저명인사 한 30명이 자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노회찬도 있었고 박원순도 있었고 진보주의자, 이 논문에 의하면 진보주의자원 민족해방주의자 알려진 문재인 그 측근들은 레닌이나 루카치 같은 공산주의 실무자들과 이론관들의 혁명 전술과 패권 이론에 대해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 다음 12장 보복이 아니라 일벌백계다. 1908이 드골 수상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것이 뭐냐? 바로 뭐부터 했냐면은 나치 부역자 처벌을 했다는 겁니다. 히틀러와 평화했던 필리프 페탱 나치 부역자 6,000명. 그리고 특히 언론인, 정치인, 작가 등 가중처벌해요. 가중처벌. 지식인들이 책임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반드시 그거 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 새 정부가 탄생한 지 2년이 가까도록 전 정권이 부패가 단죄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통이 나고 내로남불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단죄를 해야 된다. 다 일제 좌편향된 문제 헤게모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봉준호 감독이 괴물 뭐 기생충 뭐 그런 거 이게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로 대중을 세뇌하기 위해서는 좌파 코드는 5%만 있으면 된다. 5%.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잠깐만 집어넣어도 국민들을 세뇌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마르크스 신봉자들이 마르크스 이론이 서구에 먹히들지 않았던 이유를 분석했는데 그래서 그람시가 진지전 모든 분야에 침투를 한다. 그래서 지금 그람시의 그 전략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의 좌빨 종북파들이 장악이 됐다. 다음 2절 폴리테이너 등장. 폴리테이너 이거 뭐 그 김재동이라고 하는 그 진짜 보기 싫은 놈 국회의장이 방망이와 목수의 방망이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좌파 쪽 국민들은 환호했지만은 세상에 양식이 있는 사람은 야 그럴 바에는 뭐하러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하려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해도 되지만은 착각을 일으키려면 인플루언서의 한두 마디면은
족하다. 그걸 그람시는 알고 있다. 갈라치기의 명수 문재인입니다. 갈라치기. 성별 갈라치기.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 부동산 갈라치기.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자와 다주택자. 또 을과 을 갈라치기. 소상공인인데 알바생. 친일과 반일 갈라치기. 조국과 반조국 갈라치기. 인천국정공상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치기. 또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그래서 이런 문재인을 처단하는 거는 보복이 아니다. 보복이 아니다. 일벌 100개다. 죄악이 너무너무 커서 만 번을 죽여도 그 벌이 가볍다 하는 만육유경. 만 번을 죽여도 그 벌이 가볍다. 다음 13장 마지막 장인데 염치 없는 정권은 결국 그 지지자들이 만든다. 강규형. 한국인들은 거짓 고정당에 신경도 쓰지 않는다. 조선시대 외국인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인들이 제일 나쁜 거 두 가지. 위생적으로 불결한 거고 습관적 거짓말. 근데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단 덕분에 위생은 대단히 좋아졌지만은 대한민국 화장실 최고 아닙니까? 지구상에서. 거짓말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있다. 이걸 황승현 경희대 교수는 노비근성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특권층, 러시아 로멘클라토라, 즉 공산주의에서 전체주의에서 패거리 특권층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5.18 귀족, 제주 4.3 귀족, 좌파 귀족. 다음 2절. 중국식 공산주의 아버지 리다지오. 이 중등에서 임용고사 시험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임용고사 시험에. 중국적 공산주의 아버지는 리다지오, 이대별, 이대조 이런데 세상에 이 건거를 전문을 다 인용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임용교사 보려면 이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걸 찾아내서 글 써주는 우리 강규영 저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3절. 스승과 부친까지 민족 반역자로 만든 조정래. 조정래는요 어이없는 발언을 했는데 일본만 유학 갔다 오면은 다 민족 반역자라고 엉터리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함석헌 동영고등학교 졸업했고 종북 세력 그것도 박성준도 일본 유학했고 문재인의 딸 문다혜는 일본 쿠수지 본산 고쿠시칸 대학 유학을 했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윤동주, 박성준, 조정래, 부친 문대도 다 민족 반역자가 된다. 이 태백산맥이란 소설은 정말 허구에 기초한 그야말로 소설. 그 다음 5절. 조정래를 최악 반역자라고 하는 박태준인데 박태준은 그를 위인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기득권 우파 반성해야 돼. 이렇게 조정래를 높이 평가해 준 사람이 바로 박태준이다. 6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가 좀 잘했으면은 이런 세상에 안 왔을 건데. 6절. 이런 수준 반일 종족주의를 탈피해야 된다. 죽창을 들라는 등의 반일 선동과 일본 상품 불면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제를 비밀리에 더 선호하는 역설은 이미 뉴스거리도 안 될 정도로 나다. 7절. 글로벌 경제 속에서 반회세 감정적 대응이 원한 소찰. 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 독립문에서 반일 퍼포먼스를 했어요. 반일 세레머니 독립문에서. 근데 이게 코미디다. 역사를 몰라서 코미디다. 청일전쟁의 결과로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서 조선이 청나라에서 독립된 상황을 독립협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어문자에 독립은 일본에 대한 독립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일본이 사적지로 잘 보호했던 것이 독립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독립문에 새겨진 글자를 쓴 사람은 아주 서예를 잘한다는 이완용이었습니다. 이완용. 오히려 독립문 그 자리에서는 반일 퍼포먼스가 아니고 반중 퍼포먼스를 해야 오히려 알맞은 장소다. 이런 거를 글로 써준 강경 이사님 감사드리고 이사님. 8절. 조국의 집안은 존비노 팬이. 조국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 또 MBC 조국 지지 집회 딱 보니 100만 명. 감으로 안다. 아주 쪽팔리는 명언이 했습니다. 공지영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은 공지영만큼의 양심도 없는가. 다음 이거는 그 고든창 변호사가 강규영 교수에 대한 그 발언의 내용을 전문을 이 책 322쪽에 있는 걸 썼습니다. 나중에 한번 전체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절. 탈론전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탈론전. 한국이 그나마 안정적인 전기 수급을 할 수 있던 것은 전부 원자력 발전 때문이었다. 대충 전력 속의 3분의 1을 원자력이 감당해야 하는데 그거를 망가뜨렸으니 이걸 나라를
지금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십자 정권 실세를 살리려고 나라를 망가뜨려야 돼. 추미애 아들 탈영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이렇게 돼. 이게 깽파입니다, 깽파. 문정군 이런 이상한 행태들이 이 나라를 망가뜨린다. 11절 염치 없는 정권은 썩은 방송 무조건 지지자가 만든다. 이게 지금 언론입니다. 그래서 민원연 민노총의 언론 노조가 없어져야만이 됩니다. 언론 노조가 없어져야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레기 언론 비이성적인 대깨문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역의 역사 문재인 흑서 이 책 13분의 애국자 지식인이 만든 이 책 발제자가 있을 보면서 이 책 내용 중에도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죄가 한국의 욕설 중에서 육실할놈이라고 한 것이 어울리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육실할은 뭐냐? 육실을 할 놈, 육실을 할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만육유경이란 만번이나 죽여도 별이 가벼울 정도의 큰 엄청난 죄를 지은 놈이 문재인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육실할놈 깽판 역사 이 제목 중에서 저수를 각오했는데 한 12명의 성난 의병들을 모집을 해서 이 저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콘서트 회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록기마 다 아시죠? 이 지록기마 장본이 조고입니다. 진시황의 황관이었는데 나중에 했죠. 근데 조고도 최후를 맞이합니다. 예, 자기 암살당해가지고 이것도 육시를 할 놈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신북훈의 발전은 여기서 마치고 정말 13인의 애국 지식인 이분들에 감사드리면서 신백훈은 이 책 13권을 구입을 해서 애국 지식인 학생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